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6-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판시사항 1. 원 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 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 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 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장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휘, 명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갑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첫째, 갑 등이 수행하는 안전순찰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지휘, 명령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실제로 한국도로공사가 갑 등의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 속도, 작업 장소, 작업 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둘째, 외주 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상황실 근무자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서 한국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셋째, 외주 사업체가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 태도 점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외주 사업체가 독자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 사례는 거의 없는 점. 넷째, 갑 등은 고속도로 유지 순찰 업무 외에도 한국도로공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비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용역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섯째, 외주 사업주 대부분이 원래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이었고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은 외주 사업체에 고용된 후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장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휘, 명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갑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3.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3.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1호와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제5호 각각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4.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해당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4.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상의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에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적용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는 해당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5.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 근로자가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러한 법리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파견 근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5.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은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 사업주의 사업 내에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문헌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 근로자가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 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파견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를 기준으로 파견 근로자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 근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6.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6.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7.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7.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